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경험했다.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만든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크고 세련된 유리문. 하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이곳의 주인이 아니었다. 손님, 여기 계시면 곤란합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직원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나는 허름한 체크무늬 셔츠와 낡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일부러 이렇게 입고 왔다. 내 브랜드가 과연 어떤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은 예약된 고객만 입장 가능합니다. 직원은 마치 거리를 걷다 만난 노숙자라도 되는 듯 나를 막아섰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예약하겠소. 그러자 직원의 표정이 더 굳어졌다. 그는 황급히 매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매니저로 보이는 여성을 데리고 왔다. 매끈한 정장 차림에 반듯한 미소. 하지만 그녀 역시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어르신, 여긴 명품 매장입니다. 혹시 찾으시는 곳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매장 안의 분위기였다.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직원들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VIP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고객님, 이 신상품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건 한정판입니다. 딱 고객님 같은 분을 위한 제품이죠. 그들의 태도는 달랐다. 옷차림이 깔끔하고 값비싼 가방을 든 고객에게는 눈에 띄게 친절했다. 하지만 나 같은 초라한 차림의 노인은 이게 내가 만든 브랜드의 현실이었다. 손님, 특별한 용무가 없으시면 길을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직원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 순간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나를 처음 본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님, 혹시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 매니저가 그 직원의 팔을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쓸데없는 친절 베풀지 마. 이런 사람은 그냥 내보내. 순간 매장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천천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처음 만들던 그날이 떠올랐다. 50년 전 나는 작은 재봉틀 하나로 시작했다. 좁디 좁은 작업실, 벽에는 직접 그린 디자인 스케치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돈은 없었지만 열정만큼은 넘쳤다. 내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재킷을 고객에게 건넸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한다. 이 옷 참 좋네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밤을 새워서라도 더 좋은 옷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옷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존심이 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작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내 브랜드는 점점 알려졌다. 하지만 나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내 매장을 찾았다. 그의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눈빛은 깊었다. 직원들은 그를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나는 직접 다가가 물었다. 어떤 옷을 찾고 계십니까? 그 노신사는 말없이 매장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브랜드가 당신이 만든 겁니까? 나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맞춤 정장을 입을 돈이 없었지. 하지만 누군가가 내게 제대로 된 옷 한 벌을 맞춰줬다면 나는 더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야.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맞는 옷을 골라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브랜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 노신사는 감동한 얼굴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때만 해도 내 브랜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었다. 옷을 살 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나는 그들을 고객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어떤가? 나는 다시 매장을 둘러봤다. VIP 고객들에게만 미소를 짓는 직원들. 비싼 가방을 든 사람들에게만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나처럼 허름한 차림을 한 사람은 문 앞에서 내쫓기고 있다. 이게 내가 만든 브랜드의 모습인가?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 더 이상 말로 해선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직원들은 여전히 날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매니저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흔들었다. 손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이곳은 고급 브랜드 매장입니다. 무료 견학 장소가 아니에요. 그 순간 매장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거울 앞에서 샴페인을 들고 있었다. 아, 저분 아직도 저기 계시네. 요즘 거지도 명품 매장을 기웃거리나 봐. 나는 천천히 그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VIP 고객이었고 직원들은 그녀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손님, 이 신상품은 한정판이라 VIP 고객님께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난 2벌 사겠어요. 근데 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좀 어떻게 해줘요? 분위기 깨지잖아요. 매니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는 다시 나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다. 어르신 보셨죠? 여긴 그런 분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용히 나가주시죠.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직원들은 이제 대놓고 내게 눈치를 주었다. 나를 경비원이라도 부를 기세였다. 그때 유일하게 나에게 친절했던 신입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 손님, 혹시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졌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녀는 움츠러들었지만 끝까지 내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하지만 손님이 제품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아주 희미한 미소였지만 그 직원은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챘다. 나는 다시 매장 안을 둘러보았다. 직원들의 눈빛엔 경멸이 서려 있었고 VIP 고객들은 나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좋아. 그렇다면 나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입을 열었다. 그럼 제품 하나를 직접 봐도 되겠나? 매니저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보긴 뭘 보세요. 이 브랜드가 얼마짜리인지는 아세요? 어르신 푼돈 들고 오셨으면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한 장의 카드를 꺼내 직원들 앞에 내보였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패션 브랜드 창립자 김선일. 매장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카드가 반짝였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VIP 고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아까까지 나를 쫓아내려던 매니저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한 발짝 물러섰다. 직원들도 마치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매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내가 만든 브랜드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직원들은 나를 창립자로서 존중하기는커녕 손님으로서조차 대접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내가 만든 브랜드의 현실인가? 매니저가 황급히 태도를 바꾸려 했다. 아, 회장님. 전혀 몰랐습니다. 아까는 그저 실수였습니다. 당연히 착오가 있었던 거죠. 여긴 저희 VIP 고객님들만 상대하는 곳이라.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고객을 돈으로 평가하는 게 내가 배운 서비스 정신인가?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너희는 방금까지 나를 문전박대했다.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손님에게만 미소를 지었지. 왜냐하면 그녀는 비싼 옷을 입었고 값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으니까.
VIP 고객이 움찔하며 물러섰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매니저는 서둘러 태도를 바꾸려 했다. 아니요. 회장님,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고객을 대하고 있었고. 거짓말이다. 나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내가 나를 대하던 태도가 너희 브랜드의 본질이다. VIP 고객은 슬그머니 핸드백을 움켜쥐고 매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나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직원들이었다. 그때 나를 처음부터 정중히 대했던 신입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다. 자네만이 이곳에서 올바른 행동을 했다. 나는 매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이 매장은 이제부터 바뀔 것이다. 매니저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바뀐다니요. 나는 그를 향해 한마디만 남겼다. 너는 해고야.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곳을 제대로 바꿀 사람은 나는 신입 직원을 바라보았다. 자네다. 오늘부터 이 매장의 새로운 매니저가 되어라.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매니저였던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감싸쥐었다. 신입 직원은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자세를 바로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매장을 둘러보았다. 이 브랜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객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받는 곳으로 말이다. 그리고 나는 이곳이 다시 그때처럼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며칠이 지난 후 나는 다시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창립자로서였다. 매장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중해졌고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새로운 매니저가 된 신입 직원은 직원들을 이끌며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한 미소를 건네고 있었다. 변화가 시작됐다. 나는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날 이후로 해고된 매니저는 연락조차 없었고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불만을 가진 채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런 직원들 대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새로운 인재들이 매장에 배치되었다. VIP 고객이었던 그 중년 여성도 더 이상 이곳을 찾지 않았다. 그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깨달았을까? 아니면 단지 더 이상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해서 떠난 것뿐일까? 나는 신입 매니저를 불렀다. 잘하고 있군. 그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솔직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 고객이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든 같은 미소로 대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하지.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매장을 천천히 걸었다. 예전에 나 젊은 시절에 내가 이 매장 한 구석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야 내가 원하던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 나는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매장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